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 테크노밸리와 수원 컨벤션센터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당국과 민간. 실제로는 어떤 혼란들이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 쉼터 추가 건립에 나섰습니다. 운전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하는데요. 쉼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프라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일자리 늘리기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도시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얻는 산업단지를 여러 곳에 개관한 것인데요. 산업단지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2016년 공사에 착수한 수원 컨벤션센터. 이곳은 차세대 수원의 경제적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개관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남북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시 컨벤션 산업의 허브 도시로서 중심지이자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뿐만 아니라 이장환 수원시 도시개발과장은 컨벤션 센터의 구체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거론하면서 개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개관으로 3,8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아울러서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를 합쳐서 약 6,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테크노밸리 조성을 결정했습니다. 4월 3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 한국드론협회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화 방안에 대한 MOU 체결을 한 것인데요. 양주 테크노밸리는 미래복합형 첨단산업단지로 이 협약을 통해서 양주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활약하길 바라봅니다. 4월 1일부터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로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죠. 단순한 수거 문제가 아니라 수거업체, 아파트 주민자치기구와 주민, 지자체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떤 혼선을 겪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박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 1일부로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더 이상 비닐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라 분리수거 기준이 바뀌었지만 구체적인 고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불거진 분리수거 대란으로 비닐을 비롯한 스티로폼 등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시민들은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용해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뉴스에서도 계속 나와버려가지고 당황스럽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또 서로 막 미루니까.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 가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모습은 이곳에서도 보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깨끗한 비닐과 스티로폼은 따로 분리해 모아놓기도 하고 어떤 비닐은 종류 상관없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안에 스티로폼과 비닐을 버려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일부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제부터 비닐과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돼 위법 행위가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깨끗한 비닐은 가져간다고 공지하는 한편 아파트 측은 업체가 수거해가지 않을까 봐 깨끗한 비닐 역시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민들로 인해 아파트 경비원은 분리수거 업무와 주민의 민원 제기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부의 대안이 없어 이를 집행하는 도와 시군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는 재활용 업체에서는 또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시에서도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일 오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응 방안 발표를 이낙연 총리가 연기했습니다. 주민 불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점검과
이를 통한 해법 찾기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에서 쓰레기 배출로 신음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도와 함께 택시기사를 위한 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인데요.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기사를 위한 쉼터,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경기도에서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 건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총 92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쉼터는 현재 파주, 오산 등의 6개소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안양, 용인, 수원 등 8개 시에 10개를 추가 건립한다고 합니다. 쉼터 건물 내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수면실, 헬스기구, 샤워실 등을 다양하게 구비해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식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운전자들은 피로회복은 물론 동료와 소통도 가능한 곳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가 더 다양한 분야의 교통수단 운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죠.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의 70주년이었고 6일은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길 바랍니다. 주말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에는 두꺼운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효림이었습니다. 뉴스프라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